11월 6일 오전 10시 지나갑니다. 잠금해제 출발합니다. 드디어 미국 대선 개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결과가 나오기까지 4일가량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접전이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변수가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변동성이 제거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오늘 어떤 종목 잠금 해제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 종목들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 강세를 이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하고 있었고, 이 간밤에 아무래도 엔비디아발 훈풍이 불어오기도 했고 AI 관련된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미반도체 1.36%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단연 HPSP가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전망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1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단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폭이 더 많이 확인이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48%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은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해리스가 우세시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개표 상황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100만 원이 붕괴되기도 했고요. 이에 비해서 알테오젠 2.89% 상승하고 있고요. 유한양행은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섹터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2%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현대모비스 0.41%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한온시스템은 3% 가까운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음식료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원전 관련주, 전력 관련주는 힘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력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3.43%, 두산밥캐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국방 관련주 강력한 강세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머니맵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종목 가운데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강보합을 지키고 있습니다. K뷰티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저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최고가에서 7.6%가량의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내에서는 탄탄한 힘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만약 중국 시장에서도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을 더 걸어봐도 될지, 내년에도 뷰티, K뷰티가 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상승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코스메카 코리아 어디까지 보고 계시나요, 대표님? 네, K뷰티의 메카입니다. 네, 그렇죠. 코스메카 코리아. 그러게요. 예, 코리아 뷰티 메카. 예,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는 한번 올라가다가 다시 주춤하고 있는데 네. 오늘 종목들 동향 보게 되면 역시나 비국에서 K뷰티가 차지하는 역할론들은 여전히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보니까 실리콘2가 또 치고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쉬었던 종목들 계속 또 모멘텀 받기 시작하게 되면 특히 이제 코스닥은 이제 뭐 금투세 폐지가 되기 시작해서 조금 더 된 거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네. 예, 그렇게 되고 나서 조금 더 종목들의 기회를 좀 많이 찾겠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성장주 오늘도 보니까 시장에서 성장주 종목들을 많이 잘 가더라고요.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들이 많이 가긴 하는데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성과 내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도 많이 위축됐던 모습들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탄력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코스메카도 자리는 76,500원 네. 여기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다시 레벨업이 시도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ODM 업체 북미 쪽으로 잘 나가는 회사들은 네. 계속 또 기회 요인들이 높겠다는 쪽에서 여전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사기 조금 눌렸던 만큼 지금 성장세에 기대를 해서 좀 기회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K뷰티 내년에는 얼마나 힘을 받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들 잠금 해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바로 녹십자입니다. 지금 단연 대선이 화제인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제약바이오는 웃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십자 안에서는 어떤 키워드
키워드 잡아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알리글로입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은 워낙 최근에 매출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혈액제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지금 네. 전망이 좀 어떨까요? 네, 이름만 들으면 뭐 힙합 가수 이름 같긴 한데 예, 그보다 여러 가지 역할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네. 모습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북미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일단 이외 녹십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독감 백신 이쪽에 강자로 알려져 있고, 근데 그보다도 더 에이즈 진단시약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된 인플루엔자 감염증 치료제 이런 쪽까지, 그리고 또 계속 또 알려진 국내 유수의 제약사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준비를 잘했어요. 네. 그게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알리글로라고 하는 면역 결핍증 치료제 이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특히 이게 혈액 쪽에서 나와서 이걸 추출해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혈액 제제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성과가 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앞으로도 미국의 주요 3대 보험사의 처방집에 등재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성과 처방집에 들다 보니까 이거 여기서 처방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바로 매출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과정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미국의 사보험 시장의 80% 이상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쪽으로 모멘텀들이 많다라는 쪽을 잘 보시면서 아마 성과가 나오게 되면 4분기에도 생각보다 이제 그 2분기 때는 선적이 조금 늦어져서 실적이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북미에서 잘 파는 또 제약사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반응이 다르겠죠. 계속 눈여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적이 나고 있다,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매년 50% 이상 내년에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전망도 탄탄하니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의 두 번째 키워드는 헌터라제입니다. 헌터 증후군 치료제인데 또 이 측면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네, 세상엔 참 이상한 또 다양한 질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서 효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유전자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유전적으로 나오는 질병인데, 이쪽 쪽에서도 품목을 헌터라제라고 하는 쪽이 의외로 품목들이 고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쪽에서 3분기 매출이 200억대가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99% 증가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매출이 이제 쭉쭉 뽑아 나오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일단 특이성 질환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지역별 다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출의 변화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희소한 질병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매출로 성과가 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장도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의 세 번째 키워드는 미국 대선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이 제약바이오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강력하고, 이렇게 전통 제약사들은 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선 연결해서. 대선 네. 연결은 뭐 대선 후보가 나와야 이제 보긴 그렇죠. 하겠지만,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예, 그렇지만 그와 상관없이 계속 또 섹터별로 봤을 때는 네. 신경 써야 될 쪽은 뭐 바이오는 다 나오는 얘기고, 그렇죠. 게다가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중국 쪽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중국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리글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알부민이라고 있습니다. 알부민이 뭐냐면은 간에 해독작용하는 물질, 단백질이 해독작용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는데, 간 쪽에서 그게 제대로 해독을 못하게 되면 이게 또 치료제 쪽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이게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약간 느끼한 거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예, 아무튼 그런 쪽에서 중국 쪽에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5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돼 있는데, 그쪽까지 중국까지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의 국영 기업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했고 거기다 공급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축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변화들은 꾸준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인구 많은 나라, 북미나 뭐 어떤 중국 같은 쪽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제약사, 특히 품목별이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 시장까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얼마 보고 계세요? 네, 이 정도 흐름에서 네. 이제 중요한 지지권에서 바로 돌리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도 눈치 보고 제약바이오가 어떤지도 눈치 보긴 하겠지만 네.
성과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대 19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어제여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목표가 19만 원 잡고 상승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볼 두 번째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올해 말에 오징어 게임 2가 출시된다라는 이야기에 관련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떤 키워드로 잡아보면 좋을지 바로 열어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첫 번째 키워드는 내년은 다르다입니다. 내년은 어떨까? 올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못 봤습니다. 네. 예,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별로 실적이나 그러게요. 그림들 당장은 네.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11일 날부터 IR이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그때 어떤 얘기가 들어줄지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중에서 드라마 제작사인 건 뭐 다 아실 거고 최근에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네. 네, 이쪽이나 여기 자신이 없죠. 예, 예, 보긴 봤는데 그건지 잘 몰라서 예, 그리고 또 눈물의 여왕 네. 또 핫했었죠. 최근에는 정년이 예까지 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변화들은 일단 OTT 쪽이나 아니면은 제작 의뢰를 하는 쪽들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국내 방송사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광고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돈도 못 버는데 무슨 드라마를 만들어 그러면서 위축됐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다음 국내 OTT 쪽에서도 생각보다 구조조정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드라마를 좀 신경을 못 썼습니다. 특히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에서도 생각보다 좀 위축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제작사들은 약간 좀 힘들었었죠. 그게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내년까지는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국내 제작자 측면에서 올해 그렇게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흥행을 해도 이 출연료의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적 측면에서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은데 그래도 내년은 여러 가지 콘텐츠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뭐 단연 넷플릭스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네. 일단 넷플릭스가 투자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네. 제작사들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넷플릭스는 투자를 가장 많이 했었을 때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때 계속 몰아쳤었죠. 근데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광고 요금제로 바뀌다 보니까 잠깐 우리 돈이 얼마가 벌리지 모르다 보니까 투자 금액 일단 좀 보류해서 한 2022년도가 고점 투자 금액 고점이었고 2023년 이럴 때 보면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다시 올해부터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은 또 정점을 또 다시 확대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런 컨텐츠사들은 실적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다른 것처럼 오징어 게임 2가 성공하기 시작하게 되면 게다가 또 그를 통해서 영상 컨텐츠 쪽도 약간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 다 같이 움직이는 또 하나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눈여겨보자라는 쪽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흥행하면은 뭐 사야 돼? 네, 그 컨텐츠 좀 뭐 사야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흥행할까요 이번에도? 흥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오는 배우 좋아하는 배우 나오시는 거죠? 네, 네. 예, 그 배우 화이팅. 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선 오징어 게임 2가 영상 콘텐츠 분야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쇄신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낙폭 과대입니다. 지금 주가상 좀 투자하기에 매력도가 크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한때 그 드라마 제작 건수 괜찮고 네.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을 때는 저희 스튜디오 드래곤이 10만 원대까지 갔었습니다. 10만 원대 2021년도 5월 달이네요. 그랬던 주가가 3만 3천 원까지 이번에 8월 달에 그렇게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실적가 고밸류였습니다. 고밸류였었는데 그 실적들이 역성장을 하다 보니까 밸류가 많이 깎였던 거죠.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실적이 회복하고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고점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까지 빠졌게 되면은 부진이 나올 것 같고 게다가 올해는 실적은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2022년 최대 실적까지 돌아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회복하는데 주가는 반토막 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변화가 좀 나올 걸 기대하면서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5년에 실적이 좀 따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 포인트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속도가 좀 조절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오는 차익 매물들 그리고 또 실적은 당장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 나왔었을 때 그때를 기회로 잡아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난번 고점대에서 꺾였던 자리까지 봤었을 때 약 한 59,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손절가는 38,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당장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바로 밝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3%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 목표가 59,000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